자, 우리 네. 어제 이 장중현 방송이 끝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네.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꿈틀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네. 근데 오늘 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좀 그랬고. 네. 어제 오후에서부터 좀 뭔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던데. 수급의 요소로 일단은 풀어서 접근이 필요하겠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시장이 망가지려면, 즉 레벨이 깨지려면은 이번에 월요일 조정을 통해서 미국의 연속된 조정을 보고 2300 중반까지 밀었어야 됐어요. 조정이 나오려면 던져버리겠죠. 대형 IT 저가 낸다. 그 다음에 자동차 모르겠다. 일단은 매도. 그랬을 텐데 어제 보여준 게 일단은 자동차로 지수를 버티고 올렸단 말이죠. 버티고 올렸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버티고 올리는 군들 중에서 에너지는 매도했으니까 일단은 나올 주체는 나왔으니까 싼 쪽을 찾는 거죠. 싸고 근데 여기에서 좀 올라갈 명분이 점차 생기는 이 명분의 키가 뭐였냐면 BH예요. BH. 예. 올라가는 명분. 명분이 여기서 생겼단 말이죠. 아이폰 그 14 시리즈 같은 경우가 테스트를 마쳤고 이게 출시가 이제 진짜 가능한 임박했다는 점도 있고 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BH 같은 경우가 영풍이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납품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요소가 더 낫네라고 하면서 자 어제 이렇게 땡겼단 말이죠. 근데 땡기면서 이 IT 플레이어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폰 14가 나오는 단계에서 주가가 버텼던 BH를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그러면 비슷하게 우리가 좀 안 좋은 군, 좀 빠져있는 군에서 소재 부품, 장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소재 부품군, 특히 소재군 먼저 좀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조금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어오는 점이 있고 많이 빠져있는 군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다뤘잖아요. 뭐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 뭐 이와 연계해서 뭐 소켓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 조금은 수급으로 먼저 받아 들어오고 있어요. 받아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그 여러 주체들을 둘러봐도 반도체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얘기를 많이 하지 소부장 쪽은 얘기를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 시간의 흐름을 놓고 내년에 만약에 동일하게 우리가 2023년 8월쯤 방송을 한다고 하면 지금 주가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100% 예견은 없으나 경험했던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로 뭐 두산 테스나 뭐 뒤에 이제 네페스 그다음에 그 ISC 리노공업 뭐 이런 군들 뭐 비메모리 반도체 소켓 이런 단들이 그때 주가의 저점에서 왜 그래도 안 바라봤을까라는 후회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 그렇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가 보면서 자, 이게 여기에서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플레이를 할까 뭐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점도 있지만은 빠져있는 군을 지금 계속 터치를 하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군들이 이제 특히 IT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한번 그 빠르게 흘러가고 이 소위 말해서 재고가 쌓여 있고 재고 부분에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또 먼저 선행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점을 함께 기억을 하시고 공고하게 기억을 해야 될 점은 우리가 2200 후반까지 시장이 빠졌을 때 사람들이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매크로 같은 경우는 뭐 과거 데이터의 대입이든 아니면은 뭐 지금 반응할 수 있는 반응해왔던 물가지표 여기와 연결해서 뭐 실업률 단, 환율 그다음에 뭐 지금의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가 특히 미국 중심으로 MBS가 해소가 안 돼서 이게 터지면은 시장 달라질 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자,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중점으로 봐야 될 게 시장과 업종 종목들 흐름 이게 싸냐 비싸냐 그 다음에 그 싸지는 단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내년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그 점이 중점이에요. 지금은 그 매몰되는 시장에서 뭐 제가 지수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도
2300 중반의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시나리오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업종 종목을 대응할지 그 생각이 중점이 돼야 돼요. 매크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매크로에 매몰되면 시장의 종목이 안 보여요. 업종의 대응이 안 보이고 저희가 명확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적어도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도 매크로에 대해서 어떤 이슈, 그 다음에 여기에 풀어서 뭐 부동산 풀어서 어떻게 이게 흘러갈 수 있고 지수 빠질 수 있는 레벨, 거기에 대해서 다 이미 시나리오 세어 있고 지식도 있고 그렇게 한데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매몰되지 말자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 참여자로서 지금 시장에 좋은 거를 네. 무시할 수 없죠. 지금 주도적인 선도주들을. 네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여기에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지만 네네. 근데 여기에 지금 오르는 거에 크게, 그러니까 네네. 큰 비중을 투자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불안하니까 맞습니다. 조금씩 해서 조금 먹고 또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많이 굴러도 크지 않을 텐데 네네. 만약에 안 오른 섹터 기다리는 어떤 전략으로 간다면 거기는 좀 뭔가 비중이 커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어떤 수익을 따져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는 반도체나 소부장 쪽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꼭 관심을 갖자. 네, 맞습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게 왜냐면 주기상으로 언제나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들도 있어요. 사이클들도 있는 게 IT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비메모리 땅 같은 경우는 그 가동률이 쫙 빠져 있고 안 좋은 상황에서 고난을 넘고 나서 주가가 반영을 해놓고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풀 가동률이 있을 때는 쏘거든요, 주가가. 근데 이 사이클 지금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고 보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담백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구간에서는 계속 눈을 켜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금 이맘때 같은 경우에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 부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또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계속 좀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 이거 좀 괜찮은데라고 이야기했던 자화전자. 네. 자화전자가 오늘 좀 튀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시장 반응 안에서 뭐 카메라 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연결해서는 생각해 보면 이제 카메라 단에 스마트폰부터 해서는 크게 빠질 게 없는 거죠. 빠질 게 없고 고객사는 이제 공고하게 추려진 단계고, 여기에서는 하반기로 확장할 수 있는 게 전장 부분, 그런 점이 있다 보니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뽑아 올라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러한 구간처럼 주가가 안 빠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 안 빠지는 구간 안에서 봐오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터치를 계속 해보는 거죠. 내 포트에 약간 채워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한 게 자화전자였고,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BH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왜 LG이노텍은 상승을 못할까? 여기는 사볼 수 있는 구간이죠. 박스권 하단이기도 하고. LG이노텍? 네, 맞습니다. 하단이기도 하고, 그 BH는 조금 다른 뭐 영품과의 요소가 있어서 이게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제 뭐 신작이 나오기 전이고 박스권 하단인데 그래도 플레이 해봐야죠. 네, 플레이를 해봐야 되고, 한번 이 주가 전장의 요소로 한 35만 원대 보여주고 다시 하락을 해 있는데, 그래도 뭐 32만 원 중반, 33만 원, 뭐 33만 3천, 4천 원 이러한 구간에서는 장중에도 눌리니까 조금씩은 담아 보는 게, 지금 IT 중에서 봤던 BH 연결해서 이노텍 이 연결고리에서는 그런 플레이를 해봐야 됩니다. 네. 네.
그 어제 우리 뉴스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그 내년도 예산안이 1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7대 뭐 신기술 뭐 해가지고 이제 책정이 됐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1조 정도를 반도체 초격차 네.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또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요소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크지는 않지만 액수가. 맞습니다. 충분히 정부에서도 그런 인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11월 1일로 공식 발표를 했죠. 11월 1일에 이제 뭐 경영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그 주가는 팩트, 그다음에 숫자 여기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안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더해질 수 있는 요소가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투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반도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청사진이 이런데 뭐 지금 당장 투자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육성할 거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의 부각이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지금 그런 점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뭐 주가와 함께 연결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IT 쪽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물론 부각 못 받고 있지만 LG 이노텍을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현재 구간과 가격대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는 LG 이노텍이 수익과 기회비용을 놓고 봤을 때는 좀 가장 가깝게 단기간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좀 우리가 길게 보면서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아니면은 소켓과 관련된 뭐 ISC 주가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떴지만은 이런 군들 지금 이제 좀 안 오른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두산 테스나 네. 이게 자화전자하고 차트가 좀 하루 이틀 전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렇죠. 이러한 군이 있으면서 한 주가가 여기에서 크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기간 조정을 좀 하다가 있다가 뭐 11월 1일 전에는 반응하지 않을까요? 11월 1일 전 또는 그 중간 단계에서 충분히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보니 그 구간에서는 좀 반응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주가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러한 주가 같은 경우 시장 깨질 땐 레벨이 밀릴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이 안 깨지면 이 주가를 유지하다가 그냥 한 4만 원, 5만 원 이 정도 때까지는 금방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가격 요소까지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좀 저가에 살려고 기다리는데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네. 네. 밀릴 것이다 생각하는데 네. 시장 자체가 잘 안 밀리니까 네. 이게 기다리는 가격이 안 와.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도 그냥 안 오면 그냥 그래 나하고 인연 없는 거야라고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매수 목표 가격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각자 네. 보는 종목이 있을 거고 낮게 잡은 어떤 매수가 저가 매수 기회 네. 요거를 좀 레벨을 높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거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될까요? 100 비중으로 기다린다면은 한 30 정도는 따라갈 필요는 있어요. 지금 그냥 네, 30 정도는 분할 매수. 따라가 보는 거죠. 이 정도는 일단은 나 보면은 이 주가의 추이도 보이고 해요. 근데 터무니없이 막 이만큼 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서는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확실한 명분 내 기준에 맞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좋아질 테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얼마 간다. 근데 내 생각보다 진입하는 가격보다 주가가 조금 떠 있네 하면은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뭐 30 이내로 이 정도 군으로 접근을 해 보는 거고요. 그게 그러한 군에서 주가가 일반적으로 기고 있을 때 뒤에 모멘텀이 발생하는 그 구간에 임박했을 때는 미리 주가가 반응할 거고 반응하면서
실제적인 이 모멘텀이 노출이 됐을 때는 이게 우리가 가졌던 지금의 주가 레벨보다 더 상승할 수 있겠네 하면은 주가가 또 이만큼 레벨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까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특징 주나 섹터 한번 볼까요? 그동안 좋았던 신재생 에너지 쪽. 네. 지금 보니까 아까 한화솔루션, 두산퓨얼, 상하, 그러니까 수소, 뭐 이런 관련 회사들이 약간 낮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약보합 정도지 아주 강하게 밀리진 않네요. 네. 그동안 셌던 주식들. 네네. 뭐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크게 밀리지는 않고 급하게 매도를 안 해도 돼요. 급하게 매도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 소위 태조 이방원으로 표현되는 그 주식들? 일단은 저는 아주 급하게 매도를 안 해도 되는 거는 태양광 원전. 태양광 네. 원전. 특히 원전은 저는 처음 방송을 하게 되면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뭐 원전에 대해서 주가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잘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위에 온갖 소음이 있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음들 이게 안 돼. 비싼데 어떻게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는 이게 과거에 흘러왔던 타임들 제가 겪어와서 주가를 놓쳤던 타이밍 여기에서 그러면 생각하고 후회했던 타이밍이 다 결합돼서 된다는 그 시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돼요. 샀어요. 근데 주가가 다르게 말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면 됩니다. 우리. 네, 그런 심플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서 뭐 아직 태양광 부분, 풍력, 원전 이쪽은 유가가 태양광 풍력은 한 70불 때까지 내려오면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주가는 조금 더 버틸 수는 있고 다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건 있어요. 우리가 봐왔던 전통적인 상사 사업을 하던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광구 어제 한번 다뤘었죠.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주가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그런 주식들. 요런 군들은 일단은 조정입니다. 자, 조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첫 번째로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다시금 회복하는 구간에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피크 치고 빠질 때 쉽게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자, 밑골이 달았죠. 근데 단기 여기 이탈에 있습니다. 이탈에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길게는 5일 정도에서 회복을 못하면 그냥 한 4만 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그 주가 요소들을 조금 함께 기억을 하고 4만 원대 와서 덥석 사는 건 아닙니다. 그때 가서 달라진 게 있냐, 천연가스 흐름 달라진 게 있냐, 바로미터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구성 요소가 바뀐 게 있냐, 바뀌었다 하면은 그러면 조금 사보는 거고 아니다 하면은 그냥 계속 지켜보는 거죠. 이 종목 군에 넣는 거죠. 에너지가 좋아지는 요소에서는 이 종목을 나는 사겠다. 뭐 사면은 내가 지금 주식 비중이 성장주가 높다 하면 조금 해칭으로 10% 20% 이 정도 편입해 보는 거지. 지금 이러한 종목군을 중점으로 시장 중심으로 놓고 가기에는 조금씩 그 천연가스라든지 유가의 반응이 역으로 밀려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해 놔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강했던 전선주, 전력주죠. 뭐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조선주들. 조선주가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쪽도 좀 약해지는 모습. 네. 그다음에 남해화학 같은 비료주들. 네. 세아제강지주 같은 그 모멘텀이 있었던 철강주들. 그러니까 오늘 좀 약해요. 좀 급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대신 그러니까 이게 손바뀜이라고 봐야 될까? 여기 있던 거 차익 실현하고 이제 좀 새로운 거 사야 되겠다. 좀 그런 점이 있고요. 좀 확실히 그런 점이 있고 마지막에 뽑는 것들이 많이 움직이기는 했어요. 변압기 중에서도 뒷단에 움직이는 게 뭐 재룡전기 이런 거 물론 좋습니다. 수주 잔고도 작년보다 2배 넘게 많고 해외로 나가는 수주가 있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업종 안에서도 종목들 구성이 시총 큰 종목 뒤에 이제
특성상 마지막에 피날레를 쓰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고 나서 변압기 쪽은 한번 쉬는 거죠. 자, 쉬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끝은 아닙니다. 끝은 아니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자도 그런 질문이 네. 나왔어요. 네. 그 뭐야 재룡전기니 현대일렉트릭이니 대한전선 이런 게 다 안 좋은 이유. 네. 섹터 자체가 안 좋은 이유가 뭘까? 전선. 신재생군이라든지 그러한 요소로 오른 이유가 이와 연결해서 뭐 신재생이 발달해서 변압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점에서 주가는 한 단계 올랐었고 이 두 번째 레벨업이 그런 요소로 됐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부족 현상,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셧다운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부족 현상. 근데 중국 쪽이 해결을 했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가 빠지네요. 급락했죠. 급락. 그렇죠. 그 가격이 있네요. 어제 한번, 엊그제 한번 하락했다가 만회했다가 어제 또 빠지는 모습.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기대로 올려놨던 주가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기대라고 하면은 적정 밸류보다 미리 가능성을 땡겨서 이 주가에 투영해 놨는 경우는 이 정도 레벨에서는 좀 덜어내야 되겠네 하면서 충분히 매도할 명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로 문제가 되던 국가가 거기에 지표가 되던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스공사 우리가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좀 사돈 관심 가지는 거 사보는 것도 괜찮다 이랬는데 지금 급락이 나오니까 끝물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한단 말이죠.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끝난 테마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저 저항선, 지지선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뭐 횡보하다 오르든 네. 어쨌건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고요.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네, 그렇게 변압기 쪽은 네, 왜냐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쪽 구는 그럴 거예요. 추이를 잘 봐야죠. 이제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 미리 진입을 했던 사람들이 매도할 구간이 있고 아니면 이게 주가가 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관찰해야 될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관찰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